여기까지는 하면은 이제 낫겠죠. 40페이지에 1차 기출이론서입니다. 그러니까 TTD 곡선에만 이럴 때 온도를 이렇게 냉장이나 냉동을 하잖아요. 동결하면은 식품이 부모의 유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유지라든지 저하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태를 계산하는 것이 TTD 곡선이라는 시간에 따라서 부모원 상태가 어떠냐, 이게 이제 품질 저하량의 유를 나타낸 게 우리 때 시험이 두 분인가 나왔습니다.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 활성도입니다. 수분 저 옆에 41페이지 수분 활성도는 아까 전에 말대로 미생물이 발효하는 건 자기수와 중결합수니까 결합수가 말고 이 비율을 40%R로 내리는 것이 수분 활성도 액티비티 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분 활성도가 있고요.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내용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에 2번에 미생물 발효에 용되는 건 자유수와 중결합수고 미생물의 발효 가능한 수분 활성도가 세고는 0.90, 호모는 0.88, 곰팡이는 0.8 이상이다. 80 이상 정도이다. 보통 수분 활성도는 0.98에서 90이고 수산 건제법은 60에서 64다. 이것만 좀 감을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는 다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유소 현상, 건어물의 지방 산패를 유소 현상, 작년하고 3회 4회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건조 유소 현상 방지하는 건 뭡니까? 지방 산패를 없애니까 건조할 때 지질의 변화를, 지질하고 산소가 결합하는 것이 막아야 되니까 산소 차단이 중요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유수와 결합수는 밑에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기출문제도 있고 하니까 쉽게 해석이 될 겁니다. 넘어갑니다. 나도 저도 이게 잘 모르겠던 거 이제 건제품입니다. 자, 연장법을 했고 이제 건제품을 합니다. 연장법하고 건제품 온도까지 하고 또 이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요, 온도, 생사, 회사, 해당 자공, 사공제기, 해당 자공, 자기소화, 부패화, 그리고 통조림 가공하고 수산물의 특징하고는 세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품입니다. 수분의 활성도를 40%R로 내리는 게 뭡니까? 건제품입니다. 이거는 교수들이 수분 활성도를 여기서 쓰이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건제품 그러면 AW 곡선을 바로 해석을 합니다. 이경희 교수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에 대한 문제다. 이정도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건조법의 종류는 천일, 진공, 동근법, 동결건조법, 동근법이 있고 동결건조법은 우리 기출입니다. 자연열에 응하여 동결융의 반복입니다. 동결건조법은 진공 상태에서 빙결증을 녹여서 얼음을 데있죠. 동결해서 바로 액체로 가고 기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동결성합니다. 이거 우리 기출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옆에 박스입니다. 제가 말한 거 위주로만 읽고 가만히 익히십시오. 그러나 자, 건제품은 통대책은 소금품을 곧 마른 치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찢다가 하는 건 작은 품은 찐 마른 치라 그러고요. 연근품은 소금에 지는 감 마른 치고요. 동근품은요, 동결하고 해동 반복이, 해동이란 말보다 동근법은 융이란 말을 쓰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바꿔야 될 거예요. 해동이 아니고 융입니다. 아까 동근법. 자매근법은요, 삶아가지고 자숙해가지고 곰팡이를 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백은이나 일근에 말립니다. 곰팡이 작년에 4회 1차가 나왔습니다. 곰팡이에 이럴 때 이쯤이 뭐야? 이거 물어봤습니다.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겠네요. 맛을 좋게 하겠네요. 지질을 항상을 좀 감소시키겠네요. 그걸로 된 말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나 툭 던집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그걸 추정해가지고 답을 찍어야지 그것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소금품 그대로 말립니다. 마른 대구 같은 거요. 자, 대구 마른 오징어 상어 지로냄이 긴 미역 다시마입니다. 여기서 원산지 표시 대상 있습니까? 오징어 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작은 부분 삶은 건조입니다. 멸치, 해삼, 전복, 새우입니다. 멸치, 기선지 그랜마, 남해, 해삼, 전복은 4년. 저 웃을 일 아닙니다. 새우, 대멸, 중멸, 세멸, 자멸, 하여튼 그거. 새우는 아니지, 멸치네. 네, 그거하고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근품은요, 소금에 쓰는 건죠, 고등어, 굴비, 가자미, 민어. 고등어, 굴비는
참조기가 그 원산지 보시 대상이죠. 그냥 조기하면 안 되는 거죠. 참조기죠. 그래 참조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동문법은 동계로 융해시키고 반복하는 겁니다. 한천, 항태, 부구입니다. 그러니까 맹태가 저 원산지 보시 대상 맞죠? 근데 항태라든지 부구는 근조는 제외하죠. 그 다음에 원산지는 그래 좀 그러면은 토탈러러버 캐치는요. 형님 토탈러러버 캐치 암기하는 거 암기했어요? 제가 또 해드릴게요. 제가 외웠습니다. 제가 원산지를 아직 못 만들었는데 토탈러러버 캐치는 보세요. 고등어. 토탈러러버 캐치 11개잖아요. 그죠? 원산지는 12개고요. 그 고전어 고전어는 참으로 제주도에 가면 키가 크고 꽃게다 개꽃게인가 다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키가 크고 개꽃게다. 개가 바뀌네.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운다 보세요. 고등어 물론 다 토탈 러버도 같이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참홍어 조기 제주 소라 도루묵인가 목인가 묵 희조개 대게 밖에 앞인지 모르겠어요. 개조개 꽃게 그럼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지는데 뭐가 없네? 많잖아. 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조개 기조개 진짜로 참으로 참 빠져서 참으로 제주도에 가면 희조개 크고 붉은 개조개 붉은이 빠졌다. 붉은 대게 그래 붉은이 빠진다. 붉은 개 꽃게가 있더라. 이렇게 없어. 맞아요. 그럼 11개 맞아요. 붉은 개 꽃게가 있더라. 이렇게 없어. 이게 11개 토탈 나오겠지. 아니 내 나름대로 외운 거 있네.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지금 해가지고 같이 외우면 돼요. 고전어는 제주도에 가면 키가 크고 네. 그다음 또 뭐예요? 참으로 빠졌잖아. 참홍어가 빠졌잖아. 고전어는 참으로 제주도에 가면 키가 크고 붉은 개 꽃게가 있더라. 붉은 개가 있습니다. 붉은 개 꽃게. 붉은 개와 개조개가 있고 꽃게가 있습니다. 붉은 개 꽃게. 참홍어야. 홍어 아닌데. 참홍어잖아. 참소개야. 참홍어야. 참조기인가? 참조개는 원산지 보시 대상인데. 아이 헷갈리네. 나중에 하여튼 이렇게 외웠습니다. 일단 고전어는 참으로 제주도에 가면 키가 크고 붉은 개 꽃게가 있더라. 뭐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 원산지 포시 12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산지 포시에 대해서는 고등어, 오징어, 꽃게는 지금 동일하잖아. 그죠? 이거 빼고 9개만 더 하면은 원산지 포시 대상에도 식품 적계것 같은데, 그죠? 원산지 포시 대상 아닙니까? 고등어, 오징어, 꽃게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산지 포시 9개만 암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고등어, 오징어, 꽃게 이거 있잖아. 이거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건 다 문제고, 고전어는 참으로 제주도에 가면 키가 크고 붉은 개 꽃게가 있더라. 억지로 외우고 있는 겁니다. 외우려는 게 차라리 이게 낫겠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나서 고등어, 꽃게는 동일합니다. 나머지 9개만 적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참조기, 아까 이제 맹태는 항태와 부구이죠. 항태 보금이고 부구죠. 부구는 말린 거 제외.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참조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기를 좀 해보지. 낙지는 연포탕. 예. 그 다음에 이게 근제품입니다. 이것도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염장법 아까 했고, 군제품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자기소화에 관계되는 거는 연기로서 하릅니다. 연기로서 이제 여기서 훈제품이 나오죠. 훈제품은 연기라는 포르말데히드, 연기라는 성분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건조시키는 겁니다. 포르말데히드. 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장법, 그 44페이지에 연장법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에 염장법을 쓸 때요, 삼투작용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서 안에 수분이 밖으로 빼냅니다. 이 삼투작용을 해가지고 식품이 탈수되어 세균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이 감소하는 현상을 염장법이라 합니다.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감소되고 식품에 붙어있던 세균도 삼투압의 원행지 분리가 되나 맛이 갑니다. 미생물 생육에 억제된다. 이것이 동결 중에 세균이 일부 사멸되는 것을 골드사크라 합니다. 골드사크는 3회 2차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동결을 할 때 세균이 일부 세균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저 최근에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부 세균이 죽는 게 골드사크 좋은 저장을 할 때 죽습니다. 세균에 충격받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골드 착착할 때 죽습니다. 그런데 골드사크의 문제는 중온이나 고온 때 더 많이 죽는답니다. 세균이. 논리가 맞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골드사크는 갑자기 동결하면은 일부 세균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으악! 이래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골드사크입니다. 근데 골드사크, 골드란 말을 써서 이상하지만 중온이라든지 고온 온도에 더 많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균들은 저온성 세균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온이나 고온의 온도 가면 갈수록 세균이 더 많이 죽습니다. 왜? 보톨리스크는 120도에서 4분에서 3일은 죽어버리잖아요. 100도에서 30분 정도 또는 어떤 책에는 10분이라 그러는데 그 정도 유사한 온도에 죽으면은 역시 그렇게 단단한 놈도 죽습니다. 고온에. 그러니까 골드사크는 많이 죽은 비율로 보면은 중온이나 고온 세균에서 많이 죽는답니다. 최근에 어디서 광고 왔는데 골드체크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 초절임법, 당장법은 잊어버리십시오. 당장법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장법은 소금 대신 설탕을 첨가합니다. 식품의 삼투압을 높여 미생물의 생육 저지 효과를 이용한 저장법으로서 과일 같은 데 이용됩니다. 꿀이나 설탕을 첨가하여 만든 생강 등이 있습니다. 냉동 수림에도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냉동 수림에도 방법을 소금 대신에 설탕을 활용을 한답니다. 그럼 결국은 왜 소금 대신에 설탕을 활용하느냐? 미생물 발육을 저지한다. 그리고 냉동해를 방지한다. 이래가지고 3회 2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응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냉동 수림에 설탕 대신하는데 포르말데히드 성분이 또 있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렇다? 이 정도 해놨고요. 그 다음 훈정법입니다. 어류, 육류에 소금을 절인 후 참나무, 자작나무 같은 것은 목재를 불완전, 그러니까 목재 안에 이제 성분이 있겠죠. 그 타르 성분이라든지 포르말데히드 성분 같은 게 연기의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포르말데히드 또는 포르말데히드. 그러니까 미염을 연음시키면 포르말데히드고요. 포주말은 포르말데히드 이렇게 포주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여튼 포르말데히드 식품 표면에 부착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가서 건조시키는 겁니다. 부착 및 침투시켜 건조하는 방법이다. 이때 발생하는 연기에 함유된 방부제 성질에 의해서 미생물이 억제됩니다. 그러고 나서 억제 때문에 가지고 저장성이 증가합니다. 왜? 자기소화 아까 전에 해당작용과 사후경리 해결경에 자기소화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기소화를 보면은 여기 미생물을 넣어서 사멸시켜 억제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패를 가는 것을 방지하니까 자기소화를 좀 더 길게 끌어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쪽 해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성을 하면서 포르말데히드나 연기 성분은 향기와 맛도 생기게 좋다 한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염장한 어육에 훈육하여 저장하기도 하고요. 연어 같은 훈제 어패로도 있답니다. 훈우법의 종류는 밑에 이 박스에 있습니다. 냉운, 온운, 열운, 애운법이 있습니다. 물론 훈제품의 공정은요, 2차 같은 것도 준비할 때 이건 외워야 됩니다. 전처리, 염지, 이제 소금으로 탕하죠. 염백이 염지
소금을 먼저 담갔으니까 염을 뺀답니다. 염을 먼저 배기 한답니다. 그리고 뺀답니다. 물 빼기를 한답니다. 염 빼놨고 물 빼면은 뭐 그때 물 뺀대요. 그리고 분건 바람으로 말린답니다. 그리고 훈제 처리 마감한답니다. 저는 봐도 좀 이해는 안 가던데. 우리가 훈제 장어 같은 거 이렇게 한답니다. 훈제 장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냉운법, 온운법, 열운법, 애군법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한 문제는 온다고 보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법. 냉운법입니다. 단백질이 연구하지 않을 정도로 저온의 수요는 저온입니다. 고온이 아닙니다. 저온. 그래서 기간은 1개월 이상 풍미가 저하됩니다. 저온에서 한 겁니다. 연구되지. 그 다음에 연어 대구 같은 거고 훈제 온도는 15, 30이랍니다. 훈제 기간은 1, 3주고 수분 함량이 낮습니다. 수분 함량이 낮으니까 저장성이 높겠죠. 자, 그거 하나 포인트를 잡습니다. 냉운법은 저온에서 하면서 수분 함량이 30% 정도에 줄인답니다. 그래서 보존성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냉운법입니다. 냉운법은 저온성이 길기 때문에 결국은 저온해야 하기 때문에 골드체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온운법입니다. 말 자체가 떳떳하게 보이잖아요. 온도가 높다 이겁니다. 고온에서 아까 했잖아. 이 미생물은 중온이나 고온에서 더 맛이 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온에서 3, 8시간 정도 훈제를 하면은 풍미가 좋답니다. 그러면은 수분을 보겠습니다. 수분이 50% 이상 남습니다. 자, 수분 활성도가 40%인데 40%보다 더 많죠. 그럼 저장성은 없겠네요. 맛은 좋답니다. 자, 논리가 그리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50% 이상의 수분 활성도가 40% 내려야 미생물이 발육을 억제된다는데 아직도 수분이 많습니다. 50%로 더 넘더라. 그러고 나서 저장성이 짧겠죠. 결국 뭡니까? 맛을 좋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그 젓갈에 전통 젓갈은 소금 농도가 30%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좋은 젓갈은 소금 농도가 10%에서 하여튼 10%인가 13%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작습니다. 10% 알로가 소금 농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맛을 저염 젓갈은 맛을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장성이 작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장염 비브리오가 소금 농도가 10% 이상 돼야 사멸이 되고 이럴 건데 10% 알로도 장염 비브리오 살거든요. 그러니까 장염 비브리오가 걱정해야 될 거는 저염 젓갈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젓갈 같은 거는 소금 농도가 23%인가 이상 되니까 10몇 프로만 넘어보면 장염 비브리오가 활동을 못합니다. 온도도 마찬가지고 좋은 2, 3%. 소금 농도가 장염 비브리오는 2, 3%에서 잘 활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저염 젓갈은 그 7% 정도의 소금 농도가 있습니다. 그럼 저염 젓갈에는 장염 비브리오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준비 안 해가지고 많이 맞았다는데 온운법은 일단 온도가 높다. 왜? 맛 때문에 수분이 많다. 저장성이 짧다. 이렇게 됩니다. 논리만 맞춰십시오. 그러면 이제 냉운법은 저온이고 맛 대신에 저장성이 포인트니까 수분이 작다. 온운법은 고온에서 미생물은 사멸을 시키지만 맛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분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고온에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저장성은 짧다. 왜? 맛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수분 함량이 많아서 저장성이 낮다. 그 다음에 열운법입니다. 열나게 때리네요. 고온 100도에서 단기간 문제한다네. 와, 근데 수분 볼게요. 더 많습니다. 70%까지 가 있습니다. 수분 활성도라는 이론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그럼 결국은 보존성은 굉장히 짧네요. 맛을 내고 뱀장 오징어 같은 거네요. 훈제 온도는 100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군법입니다. 엇벼룩에 직접 훈연액을 침지한 후, 그러니까 연기 안에 팍 담가버리네요. 가열 후 연기로 훈제한다 합니다. 단시간에 많은 양의 제품을 갈대 두고 경비 전략하고요. 훈연액 용도 조절이 좀 준비가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 그리고 뭐 목초액 정지한다든지 이게 애군법입니다. 그러니까 냉운법, 온운법, 열운법, 애군법 정리됐으니까 방법, 장점, 단점 그리고 수분 함량을 기준치로 해가지고 하십시오. 수분 함량이 40도 알로만 내려간다면 보존이 저장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 저장법은 지금 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거 하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옆에 47페이지입니다. 수산 가공품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수산 가공품의 특징은요, 수산 가공은 수산물의 물리학, 생물학 조작을 하여 새로운 부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특징은요, 수산물의 특징 중 수분의 함량이 많고 수확의 계절성, 소비의 불균형성, 가격의 수시 변동 등이 특징이다. 원료의 선도 유지 위해서 좋은 처리라든지 선도 유지제 같은 게 필요하고요. 온도의 선도 판정에서 간능검사, 물리검사, 화학검사, 생미생물적 검사로 필요하다. 선도 판정. 그리고 간능검사는 어떻고 물리적 검사는 이렇더라. 물리적 검사는 안구의 수증체, 혼탁도, 탄산, 마그네슘 함유하는 유리제 뭐 이런 게 물리적 검사랍니다. 그리고 나서 의육 압착접의 정도, 어체의 전기 저장, 안방향의 원심 분리, 이상한 말이 물리적입니다. 고답책이 있습니다. 이게 안 놓길 바랄게요. 자, 물리적은 이렇다. 압착이 어떻고, 안구가 어떻고, 어체의 전기 저항이 어떻고, 안방의 원심 분리이 어떻다. 이게 물리적 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에 안 배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검사입니다. 화학적 검사는, 자, 이거 뭐 됩니까? 온도하고 여기 있잖아요. 신도에 관계돼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VPM, 휘발성 일소, TMA, pH, K가, 제2수원에 의한 단백질 침전, 히스타민, 아미노테 질소, 타르로신, 의육성분의 분해 생성인 DMA, HEX 정량에 의한 방법, 하이포잔틴, 아까 이겁니다. 하이포삭틴, 발음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HS, 휘발성 전기질소, 나중에 있으니까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화학적 검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휘발성 전기질소는 우리가 직접 안 나왔지만 TMA 우리 나왔습니다. 부패치. 그리고 나서 pH 안 나왔고 K값 나왔습니다. 그리고 DMA 아주 안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산물 변화 과정 해당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화 부패 신수도 측정. 자, 해당 작용 사후경직이다 특징이라고 해당 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화 부패. 이거 개념을 하나하나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경직이라는 아까 ATP가 충분히 해가지고 감소되면서 저산이 생성되고 되는 동시에 pH가 저하되면서 미생물이 발육한다. 그 미생물을 잡는 것이 신수도 측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후경직과 관련하여 해당 경직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소화 아톨리시스, 자기융해 셀프 다이제스트 이런 말이 있고요. 바르식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부패. 저도 좀 공부하겠지만 그 정도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기능식품입니다. 저도 하고 나서 다시 강의해가지고 좀 공부하고 할 겁니다. 기능식품은 올해 1차 한 문제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 특히 2차는 EPA, DH는 작년에 이랬던 그 4회 1차도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가 나왔는데 오메가3는 2회 그러니까 5회 2차 문제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메가3. 저도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기능식품의 수산물 식품에 대해서 박스. 키틴, 키토산, 콜라겐, 글루코사민, 타우린, 콘드로이틴, 항산, 오메가3, 스칼렌. 이건 자, 여기서 보면은 키틴, 키토산이 한번 언급됐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타우린이 작년에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콘드로이틴 항산이 수산지 공문에 언급됐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가 한번 언급되고요. 이거는,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콜라겐, 젤라틴이 또 놓았는데, 키틴, 키토산이 안 놓았나요? 키틴, 키토산은 각각류 껍데기라든지 게새우의 껍데기로 사용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헬로에 개선되지만, 양식 의류에도 사용됩니다. 양식 의류의 뭡니까? 먹이로도 사용되는 게 키틴, 키토산입니다. 콜라겐, 젤라틴 같은 것은 의약품 소재로 사용되고요. 피부 제시행입니다. 약국에 가면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게새우 각각류도 키틴, 키토산 성분을 분해가지고 빼내는데 연골 건강에 보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특징을 적어놓으십시오. 타우린은 오징어의 흰가루 타우린이고 시력 당독병 같은 데 좋습니다. 문어, 면체동물에 있습니다. 오징어. 콘드로틴 항산은요, 상어 오징어 연골에 있는데 뼈 행성에 도움이 된답니다. 수산지 공무원 기출입니다. 요번에 제가 북한산에서 강의할 때는 해봅니다.
타우린의 기능이 아닌 것 뺑성 이래가지고 4번이 답이었습니다.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오메가3입니다. 참치 같은 뱃살이 많은데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작년에 그 4일차가 나왔고요. 스카렌 상어의 간류입니다. 고시행이 있고 나중에 고시행이 있고 뭐 이런 거는 다음 문제고 감을 익히십시오. 이것도 한 문제 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입니다. 한천 가라기난 알기산입니다. 이것도 같이 해가지고 한 문제, 두 문제까지 수산 일반에서도 놓을 수 있습니다. 수산 일반 쪽에도. 그래서 한천, 자연 한천, 우뭇가사리, 공업 한천은 우뭇가사리 꼬시래기. 우뭇가사리는 공업 한천이나 자연 한천 두 개 다 됩니다. 그래서 자연 한천은 동결 융해입니다. 공업 한천은 우뭇가사리는 보면은 그 동결 탈수법이 있고요. 꼬시래기는 압착 탈수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뭇가사리는 자연 한천, 공업 한천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시래기만은 공업 한천에 사용되고 압착 탈수법으로 알칼리를 처리합니다. 알칼리입니다. 한천은 아가로스와 아가로펙틴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냉수에 잘 녹지 않고 고온은 80도 이상에 잘 녹는다. 카라기난, 람다, 카파가 있는데 홍조류의 진두밭입니다. 홍조류입니다. 갈락톡스와 인히드로 갈락톡스가 있고요. 그분도 단백질 결합에 단백질 계를 만든다. 이런 특징만 봐주십시오.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용해가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스크림의 안정제입니다. 카라기난. 그리고 초콜릿 침전 방지제라든지 수산물 빙의필 때도 카라기난이 사용된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알기산 미역입니다. 미역은 뭡니까? 홍조로 아니고요. 갈조로 아니고 녹조로 아니고요. 녹조로죠. 맞습니까? 미역이 뭔데요? 갈조로. 갈조로. 녹조로는 아까 전에 그 가라니 아니고 어디 갔습니까? 항천은요? 홍조로. 홍조로. 우뭇가사리니까. 우뭇가사리, 꼬시래기. 김하고 우뭇가사리, 꼬시래기는 홍조로입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그 카라기난도 홍조로네요. 그리고 나서 그 미역 같은 거는 갈조로, 녹조로, 갈조로죠. 갈조로. 예, 갈조로입니다.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래 같은 경우는 재파란기 녹조로입니다. 예, 자, 그걸 외우십시오. 미역은 그건 뭐랬죠? 갈조로. 미갈. 미갈, 그래도 되네요. 그, 녹조로는 녹파. 파래 같은 겁니다. 파란 거. 예, 내진도 되고요. 홍조로는 김이 들어갑니다. 김, 우뭇가사리, 꼬시래기가 홍조로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 하고, 김은요, 아까 전에 가식제 같은 아포체가 있습니다. 김은요, 김과 각포체. 여기까지, 같이 해놓고. 미역입니다. 미역 알기산에 함유되어 있는 카복실기의 이온과 특성을 이용한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조공력의 알기산법이나 칼슘 알기산법이 있고요. 물에 녹지 않으나 알칼리 염으로 물에 녹아 된다. 그리고 지혈제 같은 데 사용된답니다. 그러면 미역은 조직 통로가 없다. 그리고 나서 줄기와 뿌리가 있다. 틀리죠? 줄기와 잎만 있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왜? 뿌리는 홀드 패스트를 해가지고 뿌리 역할만 하고 있는데, 뿌리라는 거 있으려면요, 식물에서 뿌리로서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줄기나 잎으로 갖다 주는 게 뿌리 기능을 합니다. 근데 미역에서는 뿌리는 홀드 패스트라 가지고 그냥 부착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4회 1차 일반 기준입니다. 1차인가 2차인가? 하장부 산업에 쓰는 알기산입니다. 제가 지금 미역 농가하고 김 농가를 지금 같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수하고 품질 관련하고 있는데 수산 일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가공원료의 특징입니다. 온도 같은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형님 1시간 더 해가지고 끝을 낼까요? 좀 쉴까요? 몇 시인가요? 9시? 9시? 아니, 한 10분, 20분만 해도 오늘 그래도 다음 주까지 볼 게 오거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끊고 바로 할게요.